오늘 4월 26일 토익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토익 시험이 2월 9일 시험 이후로 정상 시행되는 첫 시험인데요. 2020년 들어서 네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상세한 파트별 난이도,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짠! 여러분 오늘 시험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짜란!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은 이제 조금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라텍스 장갑을 고사장 들어가기 전에 앞에 그 문 앞에서 다 나눠주고요. 발열 검사 다 하고, 라텍스 장갑, 손소독제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사장 안에 들어가서는 또 이렇게 알코올 솜까지 나눠줘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닦을 수 있게끔 청결한 상태에서, 조금 안전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제 불안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4월 26일 LC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입니다. 어잉? 뭐야, 쉬웠다는 거야? 변별력이 없다, 물토익이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파트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파트 1의 난이도 중입니다. 선생님 저는 파트 1 한두 개 되게 헷갈렸는데요 하는 학생은, 또 정답을 어설프게 예상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예상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니까 당황했을 수 있어요. 무조건 파트 1은 오답 속으로 접근을 하시면 내가 중간에 발음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오답들이 너무나 명확했다라는 거. 일단 발음 굉장히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 비빙 PP, 햇빈 PP 이런 것들이 발음이 많이 뭉개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될 만한 것들이 없었다. 그리고 어휘들, 지금까지 기출됐던 기본적인 수준의 어휘들이 반복 출제되었기 때문에 파트 1 난이도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트 1 사진, 우리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리마인드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요, 한 여자 1인 사진이 출제됐고, 한 여자가 카운터탑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위에 텀블러가 올려져 있었고, 뭔가를 타먹으려고 하는지 뭔가 음료를 준비하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딱 A로 등장했던 게,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사진 묘사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포괄적인 묘사를 정답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A woman is preparing a beverage, 이게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또 오답에는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됐었냐, 아까 제가 말했던 countertop, 우리가 아는 그 counter, 조리대라고 하는 거, 그게 출제가 됐었고요. 정말 매달 출제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cabinet door를 closing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사진, 사람이 없는 사진이 이번에 등장을 했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뭐 이렇게 선반에 누가 봐도 서재 같은 그런 공간이었고, 창문 있고 의자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안락 의자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스토우 같은, 우리가 왜 그 화장대 의자 아시죠? 등받이나 팔걸이가 없는 그런 조그마한 의자,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스토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토울 사진 속에 보였고, 그 서점 선반에 책이 빼곡히 쌓여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책들이 그냥 놓여 있다, books have been placed on the shelves, 이런 표현들이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stool 같은 게뭐 stool has fallen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stool이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fallen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거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뭐 scatter 이라는 표현, 뭐 그래서 뭐 바닥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정답을 오답 소거하시고 순간 A를 방심만 안 하셨다면 맞출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A가 정답이 될 때 실제로 오답률이 올라가요. 이유는 A를 이제 집중을 정말 빡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멍 때리다가 놓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탁 당황을 하면서 뒤에 뻔히 내가 아는 거 들을 수 있는 것조차도 소위 말해 멘붕이 와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1번, 2번 사진을 만약에 틀리셨다면 평상시에 푸는 습관, 내가 집중을 안 하는 그런 습관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너무 긴장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연습만이 살 길이다. 세 번째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슈퍼마켓에 뭐 과일이었나요? 채소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정말 진열되어 있다 하면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e on display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vegetables are on display in front of a man, 남자 앞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다, 이런 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 쇼핑 카드가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pushing a shopping cart 이런 표현도 출제가 됐었는데 당연히 남자가 pushing하는 동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속어 하셨으면 됐었고요. 또 오답 중에 뭔가 뭐 사인 같은 걸 벽에다 걸고 있다, hanging a sign on the wall 이런 표현도 출제가 됐었고, 비빙 PP가 또 출제가 역시 됐었죠. 매달 출제되잖아요. 그럼 비빙 PP가 뭐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그쵸? 비빙 PP는 되어지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돼서 반드시 PP하는 그 동사의 역동적인 동작이 사진 속에 묘사가 돼야 정답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무언가를 unloaded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being unloaded는 속어를 했었어야 된다. 이번 사진은 계산대가 출제가 됐었고요. 정답은 굉장히 무난하게 여자가 왕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wearing necklace 이게 정답이 됐었죠.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 우리 매번 출제되는 화분에 심어진 식물 뭐라고 하죠? 저번에도 출제됐었죠. 그죠? 저번 2월 9일 시험이었나요? potted plant 그죠? 그런 표현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모니터가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왜 오답이었죠? looking at a monitor 요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속어를 하셨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사진은 여러 명,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자 3명, 남자가 끝에 1명 이렇게 어떤 미팅룸 같은 데서 이렇게 나란히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답 중에서 무언가를 꽂다, plugging in a microphone이었나? 어쨌든 plugging in 이라는 표현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머그잔이 그 책상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답이었던 이유는 여자가 holding a mug 하고 있는 표현은 사진과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어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러분 우리가 파트 1이요. 또 정답을 어디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 난이도 달라지거든요. A 너무 아니야? B 너무 아니야? C 너무 아니야? 그래서 남는 거 정답 D 하셨으면 순간 D를 내가 못 찾았거나 약간 당황했었어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뭐라 그래요? 짜란! 그쵸? 클립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려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팔 이렇게 올려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Resting our hand on a clipboard.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6번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또 정답이 좀 잘 안 들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맞췄어요. 첫 번째 표현에 어떤 것들이 등장을 했었냐면, 이거 정말 저번에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mount라는 동사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액자 같은 것이 벽에 딱 붙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A picture frame is mounted on a wall 이런 식의 표현을 꼭 하나 챙겨두시고, 또 짜란 이렇게 생긴 이미지에서 A bicycle is mounted on a vehicl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아무래도 그 vehicle 위쪽에 혹은 뭐 뒤에 이런데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래서 올려져 있다, mounted, 올려져 있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이런 이미지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그 사진에서는 그 바이시클을 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여러분 타고 있는 상태는 뭐라 그러죠? riding이라고 하죠.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됐었네요. 여러분들 삽질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worker가 is shoveling 하고 있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셨어야 되고, vehicle이 보이긴 했는데 the back of a vehicle is left open 이렇게 뭔가 뒤에 트렁크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었고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트 1을 다 맞으셨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 하나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그러셨다면 다시 한번 내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빈출어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빈출어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푸는 방식이 자꾸 전체 문장을 다 듣고 해석해서 매칭하시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요. 혹은 순간적으로 내가 발음을 놓쳐서 해석이 안 될 때 멘붕이 정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주어 동사 중요한 단어들 끊어듣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트 2입니다. 파트 2요. 이번에 난이도 정말 중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발음이 원래 파트 2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발음이거든요. 성우의 발음이나 속도 이런 것들인데 발음이 너무 무난했다. 이번에 너무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질문 자체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답속어, 오늘 오답속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늘상 배웠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패턴들, 여러분이 공부하신 그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너무나 잘 먹혔어요. 의문사 의문문에서 yes, no 오답이다. 또 비의문사 특히 뭐 평서문이나
일반, 부정, 의문문 같은 데서 명사구, 전치사구 형태들 주로 오답이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면 아마 무난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출제 비중은 의문사, 비의문사 크게 나눠봤을 때 의문사가 대략 11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14개, 평서문이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2개 정도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회적인 정답들이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거, 정말 기가 찬 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회적인 정답이 아니라 기존 시험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 반복 출제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무난한 거냐,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사무실 리페인트 한다? 그랬더니 어떤 거 골랐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프린트 셧다운 했지? 그랬더니 나 그거 아직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출장 언제 가? 그랬더니 그거 짐이 대신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뭐 몇 명이 참석할 거예요? 이랬더니 대놓고 명수 얘기 안 해주고 큰 컨퍼런스 룸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큼 많이 온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어디서 그 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피스 어시스턴트가 곧 올 거예요 라고. 또 뭐 왜 컨퍼런스 룸에서 회의를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레이첼이 골랐는데? 난 모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다 익숙한,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한 내용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대박. 원래 이제 파트 3, 4 합쳐서 그래픽 문제도 5개, 그리고 화자 의도 문제도 5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거의 정형화된, 일반화된 사실인데요. 이번에 웬열 처음으로 화자 의도 문제가 하나 더 추가돼서 총 6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결국 여러분한테 더 정확한 청해력을 요구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단순하게 듣는 걸 떠나서 정확하게 의도 파악, 즉 서머리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많이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죠. 저 화자 의도 문제 약해요. 저 화자 의도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 따옴표 문제만 보면 긴장돼서 미치겠어요.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당연한 거예요.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선포요? LC 400 이상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따옴표 문제는 아직 신경을 너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6문제, 5문제, 6문제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느라고 정작 나머지 문제들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그 문제들부터 먼저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력이 쌓이고 나면 신경 쓰면 좋겠다라 생각되는 파트예요. 파트 3하고 4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중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자 의도 문제가 이번 6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약간의 변별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기 선지가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고 까다롭지 않았고요. 또 나머지 화자 의도 문제나 그래픽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단서가 아주 깔끔하게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화자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화자의도 문제가 여러분 선지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세요? 투부정사 보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서술형, 주어, 동사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투부정사 보기가 3개가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 2개가 서술형, 주어, 동사, 문장형 보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제, 파트 3의 첫 번째 문제는 거의 형용사만 거의 나열되어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 선택지 길이가 아니었었어요. 투부정사 보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한 포괄적 이해만 요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디테일한 해석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해석을 하고 나서 얘가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위치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에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총 6문항 중에서 5개가 전부 다 두 번째 위치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한 게 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지난번 시험에서는 첫 번째 위치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좀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도 나름 해볼만 했다. 단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화자 의도 문제를 너무 이렇게 잡고 있다가 미처 마지막 그 3번째 딸린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정작 틀리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6문제가 아니라 12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건 좀 많이 점수가 엄청 깎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화자 유도 문제가 껴있다. 물론 풀 수 있는 수준도 충분히 나와요. 하지만 딱 봤는데 스키밍도 잘 안 되고 키워드 잡는 것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보고 고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고르고, 그게 아니면 일단 냅두고 밑에 마지막 3번째 문제를 다 단서를 잡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그래도 점수를 벌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그래픽은 역시 5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어떤 종류가 나왔었냐면 정말 기존에 또 역시 새롭거나 뭔가 특이한 건 없었거든요. 그래픽 단서들도 이번에 좀 명확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 그 available sign에서 사인의 이제 뭐 모양도 다양하고 그 사인 안에 이제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이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또 스케줄표, 그리고 세 번째는 International Concert Program 이런 게 출제가 됐었죠. 네, Green Line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척 이렇게 quarter 두 번째 2분기에 Sales Growth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 오셨더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한테 5월 3일 시험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시험이 뭐 어려웠네, 쉬웠네 이런 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뭔가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전에 뭔가 오늘 시험을 리마인드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파트 1 풀 때 어떤 부분에서 당황을 했더라? 파트 2에서는 어떤 게 힘들었지? 파트 3, 그거 화자유도 문제 풀 때 나 거기서 막 너무 붙잡고 있었어. 또 뭐, 나 이번에 마킹 실수했는데,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시험을 실제로 보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시험 당일에 아침에 고사장 가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5월 3일 총평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